감동받아서 왔더라고요. 아니라 되겠으면 갔을 텐데. 안녕하세요. 그럼 설명해서 주차가 안녕하세요. 야, 세 번까지 안 속았어? 네 분, 네 분이서 가위바위보 하시죠. 네 분이서 갑니다. 여기 보시고 가위바위보. 한 분. 그래도 네, 반갑습니다. 네, 경기 지방경찰청에서 온 김광현 경감입니다. 풀어주세요. 없을 거야. 오네? 끝난 게 아닙니다. 짠! 슈박스. 여기까지인데요. 사실은 제가 협찬을 못 받아서 따로 여기까지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고요. 저는 뭐 이렇게 몽타주가 저렇게 생겼지만 사실은 기업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기관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기업 교육을 하는 강사고요. 한 10년째 됐습니다. 11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고요. 기업 교육에서 뭘 하냐면 극이란 무엇인가 테마, 극기 훈련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전사원 조직 활성화 교육이나 아니면 신입사원 인문학 혹은 신입사원 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컨설팅해주고 교육을 하는 강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별 볼일은 없고요. 오늘 인문학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스크린으로 지금부터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핸드폰 한번 열어보시죠. 핸드폰 한번 열어보시죠. 네, 핸드폰 한번 열어보시고요. 뭐 내가 좋은 거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핸드폰 한번 열어주시고. 자, 오늘 함께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대화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네, 즐기는 자리니까 우리 묵묵해지는 거 아까처럼 즐겁게 웃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딱 보시면 카카오톡을 한번 열어주세요. 카카오톡. 좋아요. 카카오톡.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고요. 스크린. 네. 카카오톡을 딱 여시면 채팅방이 있을 거예요. 하단에 채팅창 한번 클릭해 주시고 스크린 보시고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채팅창 하단에 말풍선 버튼이 노란색이 있을 거예요. 맞나요? 보이세요? 노란색. 그걸 딱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이 대략 한 100여 분이 훨씬 넘거든요. 지금 뒤쪽 보면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네. 말풍선을 딱 눌러주시고 그 다음 장 보내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가면 보이시죠? 뒤에 오픈 채팅이라고 써있어요. 오픈 채팅 옆에. 자, 알려주시고 옆에 분들. 자, 그걸 클릭합니다. 다음 장 검색창에 수원시청 토크 콘서트를 검색합니다. 네,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한글 쓰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검색을 한번 딱 해서 들어가시면 짠! 이렇게 나옵니다. 채팅방.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어떤 글들이 나오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 장은 넘기기 전에 자, 한번 말씀 한번 입력해보세요. 스크린에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스크린 잠깐 띄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스크린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 반말이네. 나야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실시간으로 스크린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모르겠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모르겠다. 네, 다시 한번. 네, 모르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뒤로 돌려서. 스크린 뒤로 돌려주시고. 첫 번째, 카톡 창을 여세요. 카톡 창을 여시고. 스크린 다시 한번 뒤로 돌려주세요. 카톡 창을 열면, 네, 말풍선 보이시죠? 채팅방 들어가서 하얀색 말풍선을 보시고 오픈 채팅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픈 채팅. 거기서 들어가서 수원시청 토크 콘서트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네. 오픈 채팅 안 나와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옆에 계신 분 되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되셨을 것 같고요. 좋아요. 네, 이제는 저의 시간은 사실은 처음에 여러분들 마음을 좀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조금 무거운 마음은 있어요. 왜? 몇 분들은 조금 그런 거거든요. 야, 너희 자식이 왜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마이크 잡고 저기 하냐. 하지만 오늘 조금 이 자리 전체가 좀 즐겁게 웃으시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린 거니까요. 너그러운 마음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조금 즐길 준비 여쭤볼게요.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이 정도 목소리로는 어느 누구도 이 위로 걸어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뒤쪽에 안들한 분위기 아니죠. 뒤쪽만. 위쪽은 가만히 있고, 그래. 니네 다 온 거 알아. 자, 뒤쪽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인문학 토크 콘서트의 두 MC를 소개할, 아니죠. 제가 말이 버벅거리네요. 멋진 MC분, KBS 아나운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KBS 윤지영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사실 한 달 반 만에 처음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지금 현재 KBS 파업 중이거든요. 혹시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나요? MBC와 KBS가 파업 중인데 제가 KBS에서 아나운서로 일한 지가 21년이 됐어요. 근데 21년 동안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마이크를 안 잡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잡은 게 너무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 떨리기도 합니다. 사실 일주일만 휴가를 갔다 와서 방송을 해도 마이크가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좋은 가을날 아침에 제가 눈 딱 뜨니까 하늘이 너무 높고 파랗고 날씨가 좋아서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정말 수원성에 가고 싶었어요. 수원시청 대회의실에 오고 싶진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 공감을 위해서 뭔가 마음에 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어느 때보다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담아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21년차 아나운서이기 이전에 중학생 딸아이와 또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하고요. 또 16년차 주부이자 누군가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저도 말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 그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늘 그게 고민이고 나는 나름대로 말 전문가인데 집에서 왜 이렇게 안 통하지? 아이들은 내 얘기를 이렇게 안 들어주지? 남편하고는 이렇게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럼에도 이거는 평생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은 2017년에 정말 아름다운 가을날 한나절을 투자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두 분의 멘토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각각 개개인이 가진 고민들과 문제들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하는 딱 그 인원이거든요. 마음을 열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멘토를 소개해드릴게요. 공기택 선생님이신데요. 현재 수원 동원고등학교의 역사 선생님이시고요. 대한민국 자존감 상승 프로그램 꿈가지 대표이시고 또 전국 학교와 관공서, 기업 공감대 형성, 인성교육의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주 마음을 담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불러요. 나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 눈앞에 어린 잘생긴 얼굴 자꾸 귀에 우리 위에 촉촉한 목소리 좋아하는데도 말을 하네요. 가사 나가니까 잘 보실게요. 좋아하는 그 여자도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나를 거니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너무나 궁금해.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누구도 말 안 해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누구도 말 안 해요. 말을 하면 멀어질까 너무 두려워. 너를 잃기가 나는 너무 무서워. 말을 하면 멀어질까 너무 두려워. 너를 잃기가 나는 너무 무서워. 오! 예! 여덟 박자예요, 여덟 박자. 좋아하는 마음에 떨리는 날들에 더없이 마음이 커지고 흔들리는 마음에 설레는 날들에 난 헤어나올 수 없어. 하나, 둘, 셋. 나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누구도 말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누구도 말 안 해요. 계속 반복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누구도 말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누구도 말 안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누구도 말 안 해요. 나는 나를 좋아하고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내가 이 노래 배우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했을까요? 엄청 힘들었어요. 난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이런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사실 제가 최신곡이라고 노력해서 불렀던 건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이게 언제적 노래예요. 이게 제가 30대쯤 김건모의 핑계를 부른 연습에서 부른 게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건 왜 불렀냐면 제가 국사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친구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절 노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김건모가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르느라고 정말 애를 먹었어요. 근데 그걸 연습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버려서 이제 이렇게 돼서 제가 이 노래를 또 배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소통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말을 안 한대요.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분명히 좋아하는 거 아는데 좋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자, 지금 옆에 있는 분을 좋아하면 안 되고 상상 속에 내 가족, 내 아내, 내 가족 있잖아요. 자녀, 엄마, 아빠.
좋아해요? 좋아해요? 근데 말해요? 말 안 해요? 안 해요. 어저께도 페이스북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올렸어요. 자기와 자기 아들 고1짜리와 목사님의 아들 중3짜리와 또 누구의 아들 중2짜리가 같이 4명이서 곱창을 먹었는데 그냥 곱창만 먹었대요.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하네요. 말, 이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말을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이? 말은 없으면 되게 답답해지고 말이 없으면 불행해져요. 행복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말 가만히 보니까요,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말씀은. 이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져요. 입구에 와이파이가 나가는 모습이잖아요. 말은 그냥 입에서 나가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기다가 마음을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무슨 글자가 되는지 아세요? 뜨드이자가 돼요. 여긴 소리음이고 여긴 마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담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말은 단지 도구이지만 내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부르래요. 길게 해버려요. 길게. 말 시작. 말이 뭐냐면 마음의 알갱이래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내 마음이 전달돼요. 내 마음. 어때요? 말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누구랑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 김병일 경감님. 김병일 경감님. 누구랑 제일 많이 말해요?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 직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분명히 우리 경감님이가 좀 높잖아요, 그죠? 분명히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 보면 어떻게 느낄까요? 아, 들켰어요, 그죠? 누구랑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누구랑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옆집 아줌마요. 옆집 아줌마.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남편 욕이요. 남편요. 사실은 남편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린 주로 누구랑 얘기를 많이 해요? 옆집 아줌마랑 남편 욕하고 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애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가 주로 나오나요? 흉보는 얘기. 묘하죠? 저는 옆집 아줌마랑 얘기하는 분은 이분이었는데 이분께 또 어떤 얘기 물어봤는데 여기서도 답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얘기를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옆집 아줌마랑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지요. 그럼 남자들은 누구랑 얘기를 많이 할까요? 말 안 해요. 남자들은 친구를 만나도 말하지 않고 그냥 애 있어요. 그럼 우리 젊은 친구들 여기 있는데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주로 말을 많이 할까요? 말을 많이 할까? 한번 물어볼까? 누구랑 말을 많이 해? 친구들이요. 오, 친구들이랑 어떤 얘기 많이 해? 친구요. 친구 욕한대요. 그 친구지? 누구 욕해? 예요. 서로 같이 욕하면서 친해지는, 야, 묘한 사이죠. 그렇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욕을 한대요. 근데 말은요, 사실 욕을 많이 해도 욕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저도 욕 많이 해요. 학교에 있다 보면 화나는 일이 많을까요? 무지할까요? 애들이 어때요? 아침에 지각하지요. 지각하도 뻗대고 있지요. 자고 있지요. 일찍 집에 가겠대지요. 정말 뭐 하고 싶을까요, 제가? 화낼 정도가 아니라 욕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욕을 할까요? 저는 욕을 해요. 근데 이렇게 욕해요. 뭐를 하면 늦게 들어오는 놈한테서 아이고 그 잘렐르무스키. 뭐 좀 자고 있으면 이거 잘렐르무스키가 자고 있으면 어떡하니? 너 잘렐르무스키가 되면 안 되잖아. 잘렐르무스키. 물론 스키는 러시아 말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렇다고 세키 그건 너무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일부러 잘렐르무스키 정말 잘렐르무스키 굉장히 잘렐르무스키라고 얘기해주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좋아요. 욕을 먹고도 좋아하는 애들을 저도 봤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말이 아니라 말 속에 뭘 담기 때문에? 마음을 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은요, 마음 알갱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말을 잃었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가는 뭘 잃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마음으로 가는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과 내가 분명히 좋은 관계였는데 어느 날 길을 잃어버렸어요. 산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때요? 무섭고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그런데 우리가 가족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마음의 길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막히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거든요. 가족이 요즘 대한민국의 불행 지수가 굉장히 높을까요? 많이 높을까요? 많이 높아요. 높은 이유가 뭘까요? 욕만 하기 때문이에요. 욕만 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누구를 욕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내가 입으로 불평을 많이 하니까 마음까지도 뭐예요? 불평의 소리가 자꾸 나를 두드려요. 왜? 말은 마음의 알갱이니까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영향을 줘요? 내게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누구를 욕하다 보면 그 욕이 내게도 영향을 주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의 강의 제목이에요. 제목이 나왔죠? 제목이? 이건 제 목사진이에요. 주름이 좀 많이 가 있는 제 목사진. 오늘의 제목은 마음대로 하라예요. 마음대로 하라. 뭘 위해서? 행복한 소통을 위해서 마음대로 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소통이 안 되는데요? 아! 정말 근데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를 엄마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아이는 엄마가 내 마음대로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그 순간 막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마음대로는 이거예요. 마음의 뭐를? 대로를 열어라. 길을 만드는데 이왕이면 큰 길을 열어라. 그러면 욕을 좀 해도, 그럼 약간 오해시키는 일을 해도 상대방과 마음이 연결될까요? 많이 될까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위해서, 저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소통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익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과 좀 행복해지려고 소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통에 뭘 배워요? 뭘 배워요? 그렇지요. 사람들은 소통의 기술을 많이 배우러 다녀요. 얼마나 기술을 배우러 다니는지 모르지만 책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다 보세요. 다 보여요, 이게. 소통의 기술에 관한 책이 여기 있는 것보다 수십 배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쓰고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이게 많이 쓸까요? 책만 나왔나요? 가면도 많아요. 많은 사람이 소통의 기술, 오늘도 벌써 소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뭘 배워요? 기술을 배워요. 우리나라가 이게 소통에 대해서 많은 책이 나오고 많은 강연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도 소통을 잘해야 돼요? 무지 잘해야 돼요? 근데 지금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소통의 기술을 배워서. 너를 지적하는 유 메시지 하지 마세요. 내 감정을 얘기하는 아이 메시지 얘기하세요. 배웠어요. 집에 가서 써먹으려고 아이에게. 예, 오늘은 네가 그렇게 하니까 엄마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벌써 팍 알아채요. 엄마가 무슨 기술을 쓰려고 하고 있구나 지금. 그럼 애는 딱 엄마가 기술을 쓰려고 하면 나는 뭘 쓸까요 또? 또 반대 기술을 쓰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기술을 싸움하는 게 결국 소통하다 뭐해? 결국은 싸우고 말아요. 왜? 안 넘어가요. 엄마만 들은 거 아니에요? 아빠만 들은 거 아니에요? 애들은 다 들었어요.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이미 읽고 듣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끼리 소통할 수가 없다. 소통을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될까요? 그러면 자, 기술은 전부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기를 연출해라, 간략하게 전달해라, 자신 이미지를 만들어라, 시꼬매어라, 듣는 지혜를 가져라, 뭐 단점을 극복하라, 쇼를 해라. 정말 멋진 말들이 많은데 이 말들을 우리 배워가지고 아이들에게 써먹어봐야, 옆에 사람에게 써먹어봐야 절대 써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뭐로 소통해라? 마음으로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될까요? 자, 처음 만남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과 소통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나의 처음 만남 어땠을까요? 자, 한번 상상해 봐요. 설렘, 누굴 만난 거예요 지금? 설렘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예요? 그 남자죠. 그죠? 설렘 그럼 그 남자예요. 그런데 만남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누구를 만났어요? 자, 최근에 누구를 아주 그냥 설레게 만난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다 지겨운 만남이었군요. 그런 선생님들 1교시부터 7교시에 다 지겨우고, 그지요? 옆에 있는 친구 맞아? 너 전화번호 왜? 딴 얘기하고 있어. 자, 누구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남이 어땠을까요? 좋았던 만남. 그죠, 그래. 아, 그죠, 그래요. 설레는 만남이 없대요. 아직 사랑을 못해서 그래. 그런데 그저 그런 이 아이를 만난 엄마, 아빠 계세요? 아, 엄마, 아빠 여기 없어서. 자,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를 만났어요. 언제 만나셨을까요? 태어날 때 처음 만난 것만 기억나나요? 오늘 아침 만난 거 기억이 안 나지요? 어저께는. 우리 아이들과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라면 언제로 올라가야 돼요? 어렸을 때로 자꾸 가야 돼요. 왜? 어린 이후에는 한 번도 좋았던 기억이 없으니까. 제가요,
제가요 옛날에 EBS에서 똑똑교육충전소에서 솔루션을 할 때예요. 하도 문제가 있는 엄마와 아이를 만나서 소통을 시켜주려고 하는데요. 엄마랑 아이가 좋았던 기억이 언제쯤 있나 봤더니요. 엄마가 없어요. 어디까지 갔을까요? 옹알이. 좋았던 기억으로 우린 만난 거예요. 아무도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는요. 좋았던 기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좋지 않은 만남은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좋았던 만남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누구? 남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잘 들었어. 이런 말을 아니 맨날 집에서 앉아가지고 어머니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냥? 솔직하게 남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남편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맨날 게임하고 집에 안 들어오면 행복할 텐데? 미안해 반말을 썼어요. 제 제자예요. 맨날 집에 안 들어오고 자기 행복한 일이 어떤 일이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같이 공감하고 노는 거. 정말요?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은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자기 안고 싶은 거 하면서 놀 때 행복해요. 그 남편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남편 밖에 내놔야 돼요. 사실 우리는 남편이든 자녀든 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거짓말이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마음. 자, 돈도 잘 벌어오고 성공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행복이 뭐 찾아야지 무조건 행복만 찾아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실걸요? 그럼 잘 된다는 게 뭔지 간단하게 보면요. 현재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하는 상태로 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이 원하는 상태로 가려면 뭘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는 행동을 해야 해요. 행동을 해야 하네요? 애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행동을 잘 안 하니까 우린 뭐라고 해요? 행동 좀 하라고 해요. 행동해 하면 뭘 해요? 강요하고 요구하고 지적하고 설득하는 일을 자주 하고 매일 하고 또 하고 자꾸 해요. 그러면 잘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내 마음은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좋아했던 마음은 어떻게 되고 가려지고 못하는 것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강요하고 요구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상대방이 날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원래는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강요해요. 자꾸 요구해요. 이렇게 하래요. 저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부담되고 미워지고 무서워지고 싫기까지.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깨져버려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말을 해봐야 두 가지 말을 안 하는 경우는 세 가지구나. 말을 안 하는 경우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하고 나는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을 때. 근데 가족은 말을 섞어야 되니까 두 가지예요. 뭘까요? 말을 안 해도 이미 알아. 하나. 두 번째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고 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소통의 기술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통의 기술이 아니라 뭘 가져야 될까요? 소통을 하려면 마음을 가져야 해요. 마음. 소통의 마음은 그럼 어떻게 갖는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잠깐 공부를 좀 해야 해요. 강연이니까 어쩔 수 없이. 토크쇼이긴 하지만 강연이 조금 들어갔어요. 자, 이게 무슨 글자죠? 자, 이게 무슨 글자죠? 있을 존자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표현도 하고 행동도 한다. 맞을까요? 맞을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하고 행동해요. 화를 내는 것도 좋게 보이는 것도 웃어주는 것도 잘해주는 것도 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부정적이 됐든 긍정적이 됐든 뭐 해주면 인정해주면 사람들은 뭐가 좋을까요? 자존감이라는 게 생겨나요. 오, 내가 인정받았어?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우와, 나 괜찮구나 하고 자기를 믿게 돼요. 그런데 거절당하면 뭐가 커질까요? 자존심이 커져요. 자존심은 나 혼자만 인정받겠다고 하고 나 혼자만 잘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대화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올라가서 사람들과 협동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자존심이 올라가서 사람과
단절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싸우는 가족, 말이 없는 가족 가보면 다 뭐예요? 자존심이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조금 뭐라 해도 이미 사전에 다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하도 당했던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당해서 너 공부 좀 해. 소리만 들어도 공부해 하는 엄마의 얘기는 나를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못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짜증나요.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엄마는 공부해라는 소리와 함께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네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너 그러는 거야 하고 나를 질책하는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었거든. 거절하는 얘기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 아이는 거절당하는 순간 자존심을 갖게 돼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남편이 먹으면서 이거 소금으로 끓였구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맛이 없으니 다음엔 맛있게 끓여달라 그 요구잖아요. 이게 대화법이었어요. 그럼 듣는 부인 얘기 마음은 어때요? 어머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제가 노력해서 다음번에는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네가 끓여 먹어. 애들 공부도 똑같아요. 애들 공부도 너 이렇게 공부해서 네가 대학이나 가겠니?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공부를 좀 잘해서 좀 너 성공 좀 해. 그 얘기 듣는 애는 어떨까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다음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니 마음에 꼭 드는 성적을 맞춰보도록 노력할게요. 이런 마음이 들까요? 속에서 엄마가 해봐. 이거 뭐예요? 자존심을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인정하는 말과 거절하는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인정하는 건요, 함께 하면 돼요. 꼭 말로 하지 않아도 함께 하면 인정하죠. 그런데 우린 주로 함께 하지 않고 뭐예요? 혼자 해봐, 알아서 해봐. 네가 컴퓨터 보면서 주로 찜질방 가서 난 쉬고 싶은데 애가 자꾸 응얼대니까 칭얼대니까 뭐해요? 뽀로로 틀어주잖아요. 뭐 아이가 좀 공부할 때 어려운 거 물어보면 엄마가 말이 막히니까 네가 알아서 인터넷에서 그런 거 좀 해. 다 넘겨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혼자 되니까 자존심이 커집니다. 또 있어요. 들어줘야 돼요. 이야기를. 근데 들어주지 않고 우린 주로 뭐해요? 명령하죠. 아이가 얘기 조금 하면 부모님들은요 이미 다 알아요. 여러 번 내가 영시가 또 속을 줄 아니? 들어주지 않고 아이를 자꾸 명령하려고 해요. 또 해요. 하게 하기. 아이가 마음껏 하게 해야 되는데 하게만 하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 통제를 많이 하지마. 이게 너무 많죠. 또 있어요. 성공의 기억을 넣어주면 돼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했던 기억, 좋았던 기억, 잘했던 기억, 기분 좋았던 기억을 많이 넣어주면 되는데 우린 주로 어떤 기억을 많이 넣어줘요? 실패했던 기억. 이런 걸 많이 넣어줘요. 아이가 시험 보다가 밀렸었어요. 속상할까요? 많이 속상할까요? 많이 속상해요. 속상해서 울기도 했어요. 집에 와서 엄마 밀렸었어.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라고 몇 번이 됐어. 그러다가 애가 막 시골에 있으면 엄마는 괜찮아. 끝난 거니까 용기를 내. 다음번 시험 잘 보면 되지. 엄마가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다음 달 시험 보고 아이가 가요. 그때 엄마는 뭐라 그래요? 너 밀렸으면 안 돼? 그래서 밀렸을 걸 자꾸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공의 기억이 아니라 뭘 자꾸 넣어줘요? 실패의 기억을 넣어줘요. 그럼 아이는 자꾸 웅크러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야? 장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뭘 찾아줘요? 단점을 찾아줘요. 이게 대화에 실패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술을 배울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그 아이를 인정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이야기를 해야만 된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맨날 A가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은 맨날 보면 단점만 보여요. 처음부터 단점만 보였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 단점만 보였어요? 우리 아이 처음 만났을 때 막 웃고 있고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단점을 찾아내보셨나요? 그냥 천사가 됐잖아요. 그랬던 애들이 학교를 가고 뭐하고 수학 점수 안 나오고 국어 점수 안 나오고 영어 점수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만 보여요? 단점만 보여요. 사람들은 뭐가 많을까요? 장점과 단점 중에?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거짓말이에요. 장점도 단점도 없는 거예요, 원래. 장점과 단점은 원래 없는 말이에요. 자, 이 마이크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이건 장점, 단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갖다 들이대놓고 길다, 짧다. 즉, 장점이다, 단점이다. 사람들도 장점, 단점으로 구분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놓고 나니까 장점 있는 사람은 뭐만 보는지 아세요? 장점만 보고 그걸 뭐 해요? 자랑질만 해요. 단점만 발견한 사람은 뭐 할까요? 원망질만 해요.
그러면 물어보죠. 이 친구 좋을까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옆에 맨날 지 자랑만 하는 애가 옆에 있어. 내 옆에 친구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왜 안 해? 재수 없으니까. 맞아, 안 해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 맨날 지 원망만 해. 나는 너무 키가 작아.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물고 다녀? 아, 짜증나 죽겠어. 맨날 그런 애. 친구 안 해요? 왜 안 해요? 싫어요. 싫어요. 재수 없고 싫어요.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장점만 가지고 자랑질만 하는 사람이나 단점만 가지고 원망질을 하는 사람은 내 옆에 두고 싶지 않아요? 21세기에는 함께 가야 되는데 내 옆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약점이에요. 단점을 자꾸 발견해 주세요. 단점을 자꾸 발견해 주면 단점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장점이 사라지고 자신의 약점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 사람은 약점을 가리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둘 다 하고 싶죠. 그래서 약점을 똘똘똘똘 감춘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속에 열등감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한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명령해요. 따라와. 두 번째는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둘 다 자존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장점, 약점 그것만 발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난 자신이 없어서 아니면 난 잘났으니까. 대화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점을 발견하거나 장점을 원래 발견하면 안 되지만 이미 발견했는 걸 어떻게 해요? 발견했는 거예요. 저도 발견을 두 가지나 했거든요. 제 단점이 뭔지 아세요? 어렸을 적에? 말이 많다. 말이 많아서 우리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저. 왜요? 남자가 말 많으면 성공할 수 없어. 그래 두드려 맞았어요, 저. 해초리로. 그 다음날 많이 맞고 나서 밖에 나가 친구를 만났어요.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또 해요. 그리고 실컷 하다가 돌아서서 집에 갈 때 누가 떠올라요? 우리 아버지가 떠올라요. 그때부터 입을 쥐어 뜯는 거예요. 하면서 나는 말 많은 나를 싫어했을까요? 매우 싫어했을까요? 매우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로 먹고 살아요, 제가? 말을 먹고 살아요. 단점을 발견했을 때 단점을 극복해야 해요. 극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 따라하세요. 단점에 장점화. 말이 많아. 뭐로 보면 돼요? 표현력이 좋아. 말썽을 많이 피워. 활동적이야. 그렇게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요. 단점을 보지 않는 거예요. 제 단점 또 하나 있죠. 아무도 얘기는 안 해주는데 저는 알아요. 키가 작아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키 작은 것도 좋아. 남 얘기하는 거 하지 마세요. 키 작은 거예요. 근데 저는 키 작은 걸 안 봤어요. 뭐만 봤을까요? 제 장점. 여기에 토크 콘서트 해달라고 왔을 때, 주문이 왔을 때 제 키 작은 것만 봤다면 전 여기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못 가요. 왜요? 키가 작아서요. 사람들이 제 키만 볼 거예요.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본 거예요. 뭐만 봤어요, 저는. 말을 좀 하니, 보니까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인정받아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활용하니까, 잘하는 걸 활용하니까 나의 뭐가 됐을까요? 강점이 돼요. 강점. 여러분,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기술은 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편이 기술을 쓰면 당할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상대편에 뭘 발견해 줘야 돼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아니라 강점을 찾아내 줘야 돼요. 강점을 찾는 방법은 단점을 극복해서 장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면 뭐가 생길까요? 강점이 생깁니다. 강점은 바로 뭘 만들어내요? 자존감, 셀프-이스템을 만들어내요. 자존감 있는 사람은 자기만 잘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협력해요. 협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칭찬을 많이 하게 되세요. 멋있잖아요. 사실은 강의계의 경쟁자예요. 우리 김모밀 경감님은 많은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경쟁자예요. 그럼 저는 이분을 까야 돼요.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제가 못하는데 이분만 잘 나가면 제가 까겠어요? 많이 까겠어요? 그죠? 근데 저도 제법 나가니까 이분하고 돼요. 관계가. 좋을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 깔 필요가
없잖아요. 그 관계를 잘하려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과 제가 하고 있으면 저도 같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좋아지니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소통을 정말 원하신다면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뭘 찾아요? 좋았던 기억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좋았던 기억을 자꾸 말해주세요. 말하다 보면 그 말들 때문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아져요. 때로는 약간 오해되는 행동을 해도, 때로는 약간 서운한 말을 해도 그런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마음의 대로가 뚫려 있다면 그 사람과 나는 절대 단절될 이유가 없어요. 자녀와 단절되어 있습니까? 오래전에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한번 지금 눈을 잠깐 감으시고요. 내 아이를 만났을 때, 내 남편, 지금 이혼할지도 모르는 그 부인, 만났을 때, 처음 손잡았을 때, 키스했을 때, 아, 이건 아이들이 있어서 지우세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짜릿했던 기분을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그려져요. 지금 벌써 몇 분은 미소가 그려져요. 두 분은 한국말 하셨고, 몇 분은 미소가 그려져요. 그 미소가 그 아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었던 그 기억인데 굉장히 좋았던 기분을 만들어내요. 눈을 떠보세요. 그 아이가 바로 지금 그 애예요. 그렇게 내게 기쁨을 줬던 그 사람이 바로 지금 그 옆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좋았던 기억을 자꾸 떠올리다 보면 지금 현실도 어떻게 될까요? 좋아져요. 생각도 같아지고 말도 같아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대로를 열어가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자, 기억하십시오. 잘 된다는 건 뭐라고요? 현재 상태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하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우린 주로 뭘 많이 한다고요? 거절하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절하는 말이 아니라 뭘 해줘야 될까요? 이제는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거절하는 말은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장애물이 돼요. 장애가 있으면 길이 막히잖아요. 장애물이 뭘까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장애가 뭘까요? 따라해 보실래요? 장애는 과거에 실패했던 뭘까요? 기억?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기억을 지워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안 좋았던, 슬펐던 기억만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관계가 단절될 거예요. 반대편에 뭐예요? 좋아했던 기억들을 자꾸 넣어주는 게 인정이에요. 너 이걸 잘했어. 이걸 참 했을 때 멋있었어. 이때 정말 괜찮았어. 정말 멋있었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면 그건 인정해주는 거고, 그건 우리가 뭘 주는 거라고 그래요? 자원을 준다. 자원을 주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갈 수가 있고 우리 소통은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로 오늘 모셨어요. 그래서 질문 같은 거 계속 던져주시면 이제 질문하면서 대답하면서 우리가 토크쇼를 진행시켜 나가려고 해요. 제 짧은 강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마음에 와닿는, 저도 막 필기하면서 들었는데요. 오늘 정말 멋진 강연 해주신 공기택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들어가지 마시고 무대 왼편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했던 게 아까 인정하는 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희 첫째 딸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너무 밉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면 한 7, 80%는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너무 미우니까 제가 제일 예뻐했을 때가 언제였지 했더니 애가 한 돌 지날 무렵이었는데 제가 방송국 갔다 와서 5층 빌라에 살았어요. 근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딸이. 방송국에서 하루 종일 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5층에 있어서 제가 뛰어 올라갔어요. 애기를 너무 보고 싶어서. 딱 열고 애기를 딱 만나서 뽀뽀하고 안았던 그 기억이 딱 생각나니까 얘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가 정말 그럴 때가 있었어? 하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들었던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삶에서 적용해보는 게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멘토를 소개해드릴게요. 현재 뉴스토리엔 좋은 연애 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많은 분들이 MBC의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나 또 최하정의 파워타임 등의 TV나 라디오 또 인터넷 강연을 통해서 만나보고 싶은 강사로 꼽히시는 분입니다.
삶을 연애하게 하는 분 김지윤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박수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실까요? 예. 아까 안내받으셨던 그 카카오톡 창을 열으셔서 궁금하신 점을 오늘 강연을 듣고 또 이걸 듣고 나서 난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안 되더라 했던 무슨 실생활에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또 우리 김지윤 소장님은 저도 여러 강연들을 제가 찾아서 듣곤 했었는데 굉장히 그 남녀 간의 소통, 뭐 부부 간의 소통, 막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한 소통이나 또 저도 두 딸아이를 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벌써부터 하는데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연애 이야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질문들은 얼마든지 던져도 아마 좋은 해답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지금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 질문을 계속 던져주시고요. 혹시 카카오톡에 본인의 사진이 있다거나 같이 옆에 온 사람에게 좀 민망해서 질문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 메모하세요. 아니, 지금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010-7924-1003 010-7924-1003 카톡에 좀 민망하다 싶으신 분들 나의 은밀한 부분이라 이거는 그냥 비밀로 좀 질문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전화기를 김지윤 소장님 지금 들고 계십니다. 벌써 온 거 아닙니까? 네, 벌써 2통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까지 오늘 굉장히 소수로 아주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또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 카카오톡에 올라온 질문이 있나요? 현재는 없고 여러분 그 소통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많겠지만 마음속에 떠오르는 지금 현재 내가 가장 소통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그분의 이름 또는 그분의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소통하고 싶은 분들 없으세요? 자, 하나 둘 셋. 이유나. 네, 저는 첫째 딸 아이 이름을 얘기했거든요. 그 소통하고 싶은 사람하고 소통이 더 안 된다는 느낌을 저는 참 많이 받거든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굴뚝 같은데 왜 소통은 더 힘든 걸까? 그거는 왜 그런 걸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커서일까요? 그렇죠. 기대가 크니까 부담이 더 되니까 잘 되길 바라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보다 그 사람 행동보다 내 말이 자꾸 앞서가다 보니까 서로에게 부담만 남기게 되는 거예요. 가령 아이가 뭘 좀 준비하고 있는데 내 눈에 준비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준비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 아이 준비하는 걸 때려치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공부하러 이제 가려고 TV 보다가 가려고 딱 일어나는데 엄마 공부 좀 해 그러면 갑자기 다시 안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는 게 커서 부담을 주니까 오히려 소통이 더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사실 저도 제일 소통을 많이 하고 싶었던 아이가 우리 큰아들인데 큰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됐었어요. 기대하는 게 너무 커서. 근데 요즘엔 소통이 잘 돼요. 왜 그럴까요? 기대를 다 버렸어요. 그냥 기대를 다 버리고 제가 잘 되면 잘 따라오겠지.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딸을 사랑하는 만큼 마음을 좀 비워야 되겠네요. 네, 마음을 좀 비우기가. 근데 그건 정말 많은 수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을 비운다는 건 진짜 고행의 길을 가야 되는 마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거고 또 고민을 토론하는 거고 하는 걸 것 같아요. 공기태 선생님 예쁘시다는. 뭐야, 그거. 네. 그리고 아니, 조금 아까는 분명히 소장이 이쁘다고 그랬었거든요. 얘가 또 이쁘다는 얘기를 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은경님께서 직장 상사의 지적, 질책, 막말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예. 저도요, 제가 아나운서 처음 됐을 때 12명이 KBS 공채 아나운서를 합격을 했는데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합격을 했어요. 얼떨결에. 정말 운이 좋았던 건데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은 다 준비가 돼 있었고 저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채로 아나운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발음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폭언과 질책에 시달렸으면 진짜 마이크 앞에 서는 게 무서워가지고 진짜 그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면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걸 극복하는 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 사회에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뭐 처음 시작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한테 이렇게 막 격려하는 문화가 아니라 막 질책하고 그 사람의 단점만 지적하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더 못하게 하는 아마 이은경님도 그런 고민이 있지 않은 건가 싶은데 이 답변은 혹시 그 김주현 소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직장 상사의 지적이요. 네. 제가 의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가지고 저도 키가 작아요. 근데 발판은 뒤로 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제가 좀 볼까요? 네. 잠깐만, 한 번만 돌릴게. 그냥 할게요. 그냥 매달려 있을게요. 네, 아니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아니 저거를 보려면 몸이 자꾸 돌아가서 안 멈춰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직장 상사의 질책이요. 참 이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기업 관련을 매일 거의 하다 보면은 그 조직마다 그 문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그런 말이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약간 이거를 힘희롱으로 보죠. 그러니까 성희롱만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을 사용해서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를 남발하는 거 이제 힘희롱의 범주에서 봐서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매우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떤 기업의 어떤 특성이랄지 어떤 회사 분위기랄지 그다음 회사의 컨텐츠 자체가 이제 이런 영향들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되게 막 파이어 돼서 막 화내시는 상사분들 있잖아요. 그런 상사분들한테 가장 대처하는 좋은 방법은 그런 분들을 그냥 혼자 냅두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뇌에서 분노가 아주 지속되는 게 최장 13분 정도 되잖아요. 보면 회사에서 가장 착한 분들이 되게 파이어하고 막 일반적으로 막 열받아하는 그 직장 상사에서 보통 방패막이에 대한 책임감을 좀 느껴요. 그래서 뭐 제가 저희가 이러면서 이렇게 막 가까이 가시거든요. 그러면 약간 정서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약간 손상된다고 할까요? 약간 계속 우울감이 있고 약간 위장장애 오고 막 50대 되게 일찍 오시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되게 일방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상사나 어떤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은 혼자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13분 이내에 접근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소심한 복수를 권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표현하고 할 수 있는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커피 조금 되겠죠. 맛없게 제일 맛없는 거 이런 거 준다거나 좀 시끄럽게 준다거나 그 다음에 뒤에 갈 때 혼자 막 이렇게 욕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소심한 복수가 정신 건강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직장 안에서는 권력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적인 것처럼 정면 대응은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연대하지 않는 한 개인 대응은 이게 불가능해요. 그럴 때 자기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열받았을 때는 가까이 가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소심한 복수를 계속 즐기시다 보면은 약간 적응하시기에 굉장히 괜찮은데 이렇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그 뒷담화라는 것도 나쁜 거긴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과의 어떤 그거에 대한 논의 있죠? 논의와 어떤 토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하는 논의, 뒤에서 내는 의견 뒤에서 하는 감정 표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믿을 만한 사람하고 하시면서 이렇게 소심한 복수 하시다 보면은 조금은 이제 견디실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상사 욕을 주변 사람들하고 막 미친 듯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번에 그 상사 봤을 때 죄책감이 드니까 그쵸. 제가 그분을 잘해주게 되더라고요. 소심한 목소리 필요한 거예요. 약간 감사하는 느낌이 되죠. 이제 마음 먹고 마음 놓고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하는 느낌이. 네. 직장 그리고 상사가 없어봐서 제가 진짜 저는 학교에서 상사가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 상사 교장 아닌가요? 선생님도 네. 우린 거의 동료지 상사가 아니어서 그래도 욕하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욕은 많이 하죠. 네, 아까 지나갔는데요. 그 지나갔어요. 중학교 2학년 그 동생과 예전처럼 대화하고 싶어요. 혹시 밝히기 싫으신가요? 누군지 손 들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본인은 몇 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저도 딸이 중2잖아요. 네. 중2들하고 대화하려면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저도 항상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는데 안 되고 실패하고 나오거든요. 그 비법이 있긴 있을까요, 걔네들? 중2랑은 그냥 참아요. 중2랑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중2가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은 중2밖에 없어. 그냥 두는 게 사실은 제일 저희 직장 상사만 약간 두는 게 아니라 중2도 좀 둬야 해요. 지금은 자기도 모를 뭔가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2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기 위해서 그냥 잘하는 부분을 봤을 때 잘했다고 얘기만 해줘도
잘하는 거 얘기해줘도 걔는 툴툴대요. 지가 날 언제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근데 그 시간이 좀 흘러야 돼요. 중2는 어쩔 수 없는 계곡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걸로. 걔가 중3이 되기를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정말 공감되는 것 중 하나가 자기가 50살인데 아직도 맞아. 아빠가 무섭대. 아빠가 친정. 무서워요라고 하셨던 주부님이시겠죠? 예. 저도 저희 아빠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그 저희 세대의 아버님들은 왜 이렇게 대화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 아까 그 말씀하신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경험 있으시죠? 예. 전 말을 안 해요. 저보고도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도 중2 못지않은, 중2는 크기라도 하지, 그쵸? 예. 또 비법 있을까요? 예. 비법이랄 것까지는 없고 저도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60이 다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근데 이제 무섭지가 않고요. 불쌍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조금 회복이 됐냐면 제가 아버지가 좀 말이 안 된다는 행동을 하실 때 제가 맞소리를 한번 질렀어요. 그냥 같이 대거리를 한번 했어요.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 그러고 난 뒤부터 좀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부담감 같은 게 많이 적어지고요. 그리고 나도 내 주장을 마냥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다 자랐습니다를 보여주고 같이 한번 소리를 지르고 난 뒤에 제가 좀 그 칭찬도 좀 해드리는 거죠. 칭찬. 그분을 칭찬해주는 거. 사실은 아버지들, 어머니들이요. 그 시절을 살아오면서 칭찬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자기 혼자만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분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인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뭘 잘했을 때 이거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몇 번 얘기해 주다 보면 풀려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서서히 좀 해오는 중이에요. 지금 사실 저도 100% 답을 찾지 못한 부분이 그 부분이. 그거는 그렇게 한번 제 경우는 맞대거리를 한 뒤에 좀 유순해졌고 그 다음에 칭찬을 좀 해드림으로 조금씩 달라졌어요. 저 아나운서 선배 중에 한 분이 그분이 한 50대 초반이시거든요. 근데 또 인상적인 얘기를 했던 게 본인이 아빠하고 평생 소통이 이제 힘들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아버지랑 아마 한 집에 1, 2층에 사나 봐요. 무조건 나갈 때 아버지를 안아드린대요. 처음에 아버지가 막 밀어내서 왜 이러냐고 징그럽다고. 근데 그렇게 한두 달 하고 나니까 정말 둘이 특별한 얘기를 한 건 없는데 너무너무 관계가 부드러워졌대요. 아버지가 곱게 안겨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그 스킨십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스킨십이라는 것 자체가 그 부자간에도 효과가 있나 봐요. 그럼요. 네. 그 공 선생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쌍히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아버지들을 바라볼 때 참 필요한 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참 억울한 게 뭐냐면 아버님들은 이제 집안에 들어오시면 엄마가 말 안 해주죠. 딸이 말 안 하죠? 아들도 말 안 하죠? 그러니까 50대 아버님들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보고는 대부분 혼자 산에 가서 계세요. 대부분 혼자 산에 가가지고 막 정상원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거나 풍경, 개도 엄마 편이에요. 그렇죠. 개도. 반려견도 싫어요. 왜냐하면 반려견도 이 새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산에 계시고 그다음에 인간하고 찍은 사진은 그 현실샷이라기보다는 언젠가 찍었던 가족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보통 푸사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분들이 혼자 계시는데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꼰대다 이러면서 이런 평가를 받으시고 자기네들끼리도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되게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는 남성들이 남성 동성 사회니까 굉장히 으쌰가 약간 마초적으로 되다가 이분들이 이제 사회적인 연대가 느슨해지고 각자의 영역으로 흩어지고 관계라는 거를 맺어야 될 때는 완전 백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결국 3살, 4살 때 했던 의사소통이 거의 성인기에 거의 100% 반영이 되는데 이분들이 어렸을 때 의사소통을 했어야 되는 우리 아버지 세대는 거의 전쟁 세대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는 일제 세대예요. 그러니까 애정이라는 거, 의사소통이라는 거의 결핍 세대가 거의 2세대, 3세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라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은 사랑을 무엇으로 배우냐면은 열심히 먹여 살리는 것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젊었을 때 요구됐던 거는 성실함과 책임감과 배포와 추진력이었어요. 공감, 감성, 눈물 이런 건 굉장히 우습게 여겨졌거든요.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었어요. 아버지들이 이제 힘이 빠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야 공감 능력이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울면 또 운다고 놀리냐 집에서. 울어 지금 울어 드라마 보고 울어? 이빨 빠졌네 이빨 빠졌어 이러면서 또 엄마가 또 운다고 구박해요.
그 아버지들이 정서적으로 약간 공황 상태예요. 그러니까 맨날 혼자 산에 이렇게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쌍해요. 그 엄마도 뭐라 그래? 맨날 산에만 돌아다닌다고 또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아빠들이 갈 때 그래서 낚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회쳐 먹을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낚시를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엄마들이 뭐 죽을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아빠들이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기업 강연 갔을 때 아빠들을 봤을 때는 처음에 저도 무서웠어요. 왜냐면 표정이 없어요. 맞아요. 제일 좋은 강의는 어머니들 강의. 어머니들은 그냥 방청객 거의. 예, 그쵸? 그냥 네. 아무 얘기나 해도 막 웃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어머니! 이러면서 웃어요. 아버님들은 아무떤 얘기를 해도 표정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제가 느낀 건 되게 안쓰럽다, 되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제가 안쓰러운 아버님도 대상이. 네, 그죠. 공선생님도 그쵸. 강의하시지 않으면은 아버님도 그냥 하면서 많이 개발되신 거잖아요. 지금 경감님 눈물 훔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우리 아버님들 좀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 좀 측은하게 바라봐 주시면은 공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이 좀 전달될 것 같아요. 예, 아버님들을 대변해 봤어요. 집에 있을 때 그래요. 삼식이라고 구박하지 마시고요. 맞아요.